안녕하십니까. 예, 오는 고맙습니다.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세종시 을지역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로 나선 서금택 전 세종시 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정치적 견해와 지역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의장님 간단한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조촌으로 평리에서 태어나 조촌 교동초등학교, 조촌중학교와 청주 서강고등학교, 충청대학을 졸업했으며 70평생을 조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관계로 조촌읍에서 또한 공직생활을 제가 연기군에서 30년 6개월을 했고 또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추원의 산 증인이 아닌가, 우리 세종시의 산 증인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의정활동하면서 조추원읍을 손색없는 세종시에서 어떤가는 조추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생활정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 첫 번째로다가 저는 당선되자마자 2014년 7월 1일 제일 먼저 조촌읍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강원연탄 공장을 없애야겠다는 것이 제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2년 한 10개월 만에 강원연탄 공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것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조촌읍민들로부터 많은 칭찬과 참 고맙다는 그런 인사도 받았습니다. 또한 조촌읍의 역에서부터 좌측에는 교동아파트가 재건축 중에 부도가 나서 10년 동안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뼈다귀만 있고. 그로 인해서 조촌의 상권도 줄고 또 흉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당선돼서는 어떠한 짓에도 교동아파트를 제가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을 계속 이해설득시키고 또 예전 당대표님에게 보고드리고 이것만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일 16억 3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시와 조합과 공동으로 개발해야만이 이것이 성공할 수 있지 조합원들끼리 하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와 함께 공영 개발하는 것다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아주 참 29층으로다가 아주 멋지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준공이 되면 조촌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먼저 이 조치원 지역에서 그 행정가로서 또 시의회 의장을 하는 등 의원으로서 뭐 5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봉사해오고 계신데 어찌 보면은 이 세종시 을지역 뭐 조치원을 포함한 세종시 을지역의 산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이 지역 사정을 잘 아실 텐데 이 조치원 세종시 을지역에 대한 간략한 그 출마 지역 특성을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세종 을지역은 세종시의 북쪽으로다가 위치되어 있는데 이륙, 육면, 사계 동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우리 을지역은 도농 복합도시라고 좀 특색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인구를 깊이 비벼보면 읍면과 동지역이 비벼볼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조촌 읍과 면이 한 6만 5천, 동지역이 9만 5천, 한 3만 명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선거 인구는 아무래도 이 동지역은 젊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관계로다가 면과 읍면과 동지역이 거의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는 이제 국가 균형을 상징하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세종 그 갑지역에는 행복도시가 들어섰고, 을지역은 이제 조치원읍을 비롯한 구 연기군 지역의 중심지가 들어서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행복도시와 이 조치원 지역과의 어떤 그 격차, 예. 생활 격차 뭐 이런 것들, 시설 격차 같은 예.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 지역의 현안도 역시 예.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하실 거죠? 예, 당연히 해야죠. 네. 이 구도심, 그러니까 읍면과 신도심과의 격차가 생활, 문화, 경제, 복지, 교통, 체육시설 이런 것이 다 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인구가 동지역은 늘어나지만 읍면 지역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읍면 지역에다가도 아파트를 짓게끔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락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시설을 갖추어서 읍면과 동이 같이 상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의장님을 하실 때도 그랬고 예. 지금 이제 모토가 시민을 섬기는 생활정치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정치 예.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나가시면서 예.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한두 개만 소개해 주시죠. 예, 뭐 대부분이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의사당을 자국에 착공하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자, 이런 것은 대부분이 다 똑같은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읍면과 동지역의 도농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관광농원을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위락시설 단지를 만든다든지 또한 화해단지를 만들어서 읍면이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 각 인근에 정평에 가도 위락단지가 100만 평짜리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의원이 돼가지고 우선 위락단지를 지가가 비싸지 않을 때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너무 지가가 올라서 사실 위락단지를 대규모로 만들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것과 또한 우리 재정이 아시다시피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시 재정이. 그래서 저는 의원 생활할 때 제가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 연구 모임도 하고 5번 발언도 하고 해서 우리 재정을 앞으로 어려워지니까 보통교부세 확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걸 기필코 꼭 실현을 할 것이고 또한 개발부담도 우리 세종시 동지역을 개발하는 개발부담을 LH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LH는 나중에 2030년도 조성이 끝난 뒤에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에 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 조촌민들이 가장 소외되게 느끼는 것이 전철이 천안에서부터 해서 우리 조촌을 거치지 않고 세종 서창역에서 충북 공항으로 갑니다. 그래도 조촌을 거치지 않는다 해서 좀 불편이 많은데 이번에 정부에서 광역철도를 대전에서 우리 정부청사를 거쳐서 조촌역으로 해서 충청북도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울 1호선을 천안에서 조촌을 경유해서 광역철도로 해서 대전 지하철까지 가는 것을 꼭 목표로 제가 공약에다가 넣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실 인구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자녀 이상 그 자녀를 가지면 대학까지 무상으로다가 교육에 무상교육을 추진하자.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이 자녀를 많이 안 낳는 것은 교육비 때문에 그래요.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3자녀 이상 가진 데는 무상교육을 시키자. 또한 북부권에 체육학교를 설립하자. 우리 교육청에서 당초에 세종시를 건립하면서 계획을 체육학교를 세우질 않았어요. 계획을 안 넣었어요. 그런 바람에 신도시에 대한 체육학교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지역, 북부지역에다가 체육학교를 설립을 하고 연수면 국가산단이 이제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제자유구역에다가 지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튼 조치원 지역의 산증인, 예. 산증인이라고 해서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가로서 또 많이 조천 쪽에서 근무를 하셨었고 예. 또 그리고 이 세종시 지역의 이제 의장님으로서 또 예. 의정 활동도 하셨었고 이 다른 이제 후보분들도 계셔요. 예, 다른 예. 후보분들이 뭐 각자의 장점이 계신 분인데 그렇죠. 이런 그분들에 비해서 예. 우리 서 의장님께서 서 후보님께서 예. 나는 이 사람들보다 내가 이건 훨씬 낫다 그렇죠. 하실 수 있는 예. 장점, 강점 뭐 이런 걸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연기군과 세종시에서 39년 6개월 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쳤고 또한 의정 생활 8년을 하면서 또한 의장으로서 2년간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관계로 지방행정에서는 제가 누구보다도 못지않은 그런 행정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저는 늘 공직 생활할 뿐만 아니라 의정 생활하면서 역지사지라는 이제 저명을 가지고 생활행정, 생활정치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늘 해왔습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을 바라보는 행정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면서 제 선거구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이 1읍 6면 4동으로 되어 있는데 1읍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고 6개 면 중에서 3개 면은 제가 면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4개 동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남면, 지금 연기면이죠. 연기면 주민들이 4개 동에 많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저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저에게 많은 힘을 좀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다가 저는 누구 못지않은 장점이 있지 않나. 또한 공직생활하면서 제가 요 조촌을 가다 보면 조촌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고 노장동공단지, 청송동공단지, 응암동공단지, 소정공단을 제가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하고 조성하고 분양까지를 다 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많은 기업체를 또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기업체 임직원들하고 지금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누구에게도 없는 장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지역 유권자, 예. 지역민, 세종 시민들에게 주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한번 말씀해 주시죠. 참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참 청룡의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에게 용기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저는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시민에게 생활정치, 경제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 절실한 심정으로 22대 국회에 당선되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지, 무책임한 검찰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2023년 무역 적자가 100억 달러를 달성 때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2년간 연속 무역 적자가 돼서 국민이 삶은 아주 피폐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바로잡아서 경제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쌍특검을 반드시 실시해서 국민의 의혹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반드시 당선되어 세종시 아들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종 지역에서 약 공직자 생활 40년이죠. 예. 그리고 의정활동 8년, 뭐 이렇게 50여 년간 세종시를 위해서 봉사해왔던 예. 서금택 전 세종시의회 의장님이자 이번 22대 더불어민주당 세종을지역 경선 예비후보로 나선 서금택 후보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